전체 임플란트는 못해, 안 돼. 그런데 디지털 프라치로 가능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틀니 빼면 잇몸이 이렇게 되는데 치과를 이렇게 다니니까 임플란트 하면 잇몸 이거는 못 살려준다 하던데 디지털 프라치 하면 내 틀니 낀 정도까지 됩니까?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모양은 잇몸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점 지금 현재 디지털 프라치가 발전된 상황은 잇몸 형태가 없는 보철도 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셨다 해도 잇몸뼈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흡수되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으면 이 보철 형태의 치아만 들어가도 되는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와 똑같은 그런 모양을 하면서 보철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면 왜 그럼 잇몸을 이렇게 형성을 했느냐? 디지털 프라치가 들어가야 될 정도의 환자의 잇몸 상태는 잇몸 형태를 만들지 않고는 치아가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반대편은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오셔서 반대편에 디지털 프라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환자분 오셨을 때 전체 임플란트 한 개 치아가 너무 깁니다. 최소 우리가 봤을 때 하악 같은 경우는 한 10mm 이하가 돼야 되고 상악 같은 경우는 10mm보다 조금 더 길이가 긴 그런 치아들로 길이가 만들어져 나와야 예쁜, 그리고 또 얼굴 형태가 갸름하시고 길고 하신 분들은 치아를 조금 길게, 그리고 둥글고 달걀 형태의 얼굴, 그것도 납작한 얼굴 같은 경우는 치아를 좀 작게 만들어줘야 그게 전체 얼굴에서 이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모든 치아들이 내려가는 잇몸까지 치아를 만들게 되면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무조건 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프라치를 할 때는 잇몸을 만들어주고요. 오늘 오신 환자분도 틀니를 한 10년 가까이 끼셨는데 저한테 했던 첫 질문이 그렇습니다. 틀니 빼면 잇몸이 이렇게 되는데 치과를 이렇게 다니니까 임플란트 하면 잇몸 이거는 못 살려준다 하던데 디지털 프라치 하면 내 틀니 낀 정도까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거는 잇몸 형태의 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의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잇몸이 확 꺼진 상태로 되어버리면 정말 보기도 싫을 거고, 치아가 길게 돼버리면 평생 그걸 갖다가 슬픔을 안고 살게 될 건데, 특히 심미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잇몸 색깔과 유사한 잇몸 색깔을 만들어내면서 치아를 원하는 형태대로 중간 임시 상태에서 그런 형태들을 조정해서 자기 치아들의 형태를 만들어낼 때 너무나도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그 형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머리도 아프고 환자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 프라치의 과정은 임시 상태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본니가 들어갔을 때 잇몸 형태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거는 어금니 6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7번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요. 4개에서 5개, 6개까지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악 보철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소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EV까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14개 후방 어금니까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른포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각도를 준 임플란트를 후방에 주고 그리고 이를 만들게 되면 여기 작은 어금니 부분에까지 임플란트가 심겨지면서 거기에서 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가 거기에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형성되면 이게 치아가 12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들어가면 14개가 되는데 4개를 심어서 해야 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전체 임플란트는 못해, 안 돼. 그런데 디지털 프라치로 가능해 4개를 5개를 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뒤쪽에 많이 달아내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여기와 여기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음식물이 씹히는 이 자리에 보철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철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 보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환자분과 소통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하는 그런 보철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할 때 그 안에 음식물 끼고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음식물이 끼죠. 음식물이 안 낀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음식물이 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음식물이 끼는 거와 음식물이 저류하는 거와 그 차이라 보면 될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보철을 하신 분도 그렇고 그냥 일반 임플란트를 심은 분들도 그렇고 디지털 프라치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환자가 관리하는 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프라치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칫솔질 할 때 기울여서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 헹구는 과정들을 잘 해주고, 거기에다가 아쿠아픽 물청소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환자가 관리되었을 때는 임플란트나 다른 잇몸이 안 좋은 환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관리 상태가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정말 관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보철을 풀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청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임플란트나 전악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보철 사이에 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음식물이 저류돼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보완을 해야 되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끼는 경우가 없고 이곳에 음식물이 저류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는 헹구는 행동으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50% 이상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관리들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이 관리가 된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풀아치의 보철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과 제가 봤을 때 전체 임플란트 할 때보다는 큰 장점들을 가지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풀아치를 하면 어떨까? 수술하는 과정, 보철하는 과정, 보철했을 때 사용하는 게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환자분도 수월고 모양이나 심미적으로 훨씬 낫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축은 전체 임플란트로는 할 수 없는,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디지털 풀아치를 했어. 보철이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금니가 만들어지지만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지금까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해야 되고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고 비용이 들게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프라치 보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보철에 대해서 또 궁금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미소가 썩소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썩은 미소의 준말 썩소를 이야기하시는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이 그 웃는 모습이 좋아서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제가 웃고 있지는 않은데 또 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웃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썩은 미소를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